자, 헤드와 헤드 사이에 필요한 정보 중에서 아주 중요한데 사소하게 놓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캐릭터 셋입니다. 자, 타이틀 밑에다가 써볼게요. 자, 헤드에서 부가적인 정보를 입력할 때 쓸 수 있는 태그가 뭐가 있냐면 메타 태그가 있어요. 메타라고 해볼게요. 메타라고 했고요. 지금 MS의 abbreviation이 있을 때 탭을 눌러서 보면 자, 여기서 이제 또 설명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아까 태그를 설명하면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HTML 태그는 시작 태그가 있고 종료 태그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입력한 태그만 보더라도 지금 종류가 예,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해봤거든요. 지금 제가 체크한 태그들은 다 뭐가 있냐면 종료 태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쓴 메타는 종료 태그가 없어요. 종료 태그가 없는 태그가 HTML 수백 개의 태그 중에서 몇 개 안 돼요. 많아야 4-5개뿐이 없습니다. 걔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메타예요. 메타는 스스로 열고 닫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렇게 넣기도 해요. 뒤에 슬래시 이렇게 해서 얘가 스스로 열고 닫는다 라고 해서. 그리고 메타 태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안에 컨텐츠가 없다는 얘기는 이 안에 넣는 내용들은 화면에 어디에도 출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컨텐츠가 있는 것들, 이 컨텐츠가 있는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브라우저 화면에 나타나요. 지금 이 타이틀만 보더라도 우리가 쓴 글씨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아까 여기 이 탭의 윗부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 더 늘려볼게요. 여기에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본문 안에 있는 태그들, 얘도 보면 시작 태그가 있고 종료 태그가 있고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메타는 화면에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캐릭터 셋이라는 걸 써볼게요. 캐릭터 셋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일단은 UTF-8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쓰는 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저 UTF는 뭐의 약자냐면 유니코드 트랜스포메이션 포뮬러라고 해서 유니코드를 변화하는 공식 중에 8번째 공식이라는 8번의 공식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누가 저거를 신경 쓰고 해석을 해주는 거냐면 브라우저입니다. 브라우저가 우리가 HTML 작성하는 이 태그가 만들어지는 글자의 집합이 여기에 지금 캐릭터 셋이라는 걸 썼잖아요. 캐릭터 셋 풀어서 쓰면 글자 집합인데 글자 집합은 다시 말하면 글자가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얘기해요. 지금 저 글자 집합이라는 녀석이 우리가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를 비롯해서 다 우리가 HTML에서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모든 언어들은 우리가 어쨌든 읽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컴퓨터들은 얘 못 읽어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only 0하고 1뿐이 없습니다. 왜 0하고 1뿐이 없는데 글자가 이렇게 화면에 H를 치면 H처럼 화면에 나오게 하는 삼성전자의 3을 치면 이게 화면에 출력이 되는 저런 글자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그 방식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방식대로 내가 이 페이지에서 글씨를 쓰고 있으니까 브라우저 너도 우리가 이렇게 쓰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화면에 출력을 3처럼 KO처럼 H처럼 표현을 해줘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제 얘를 브라우저한테 신호를 잘못 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H2 해서 H2 부제목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HTML 첫 문서라고 써볼게요. 시간 됐지만 여기 캐릭터 셋을 한번 바꾸고 브라우저 화면을 본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EUCKR 한글 전용으로 바꿔서 한번 브라우저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지금 라이브 서버로 보고 있지 않아요. 오픈인 브라우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얘도 깨지고 다 깨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여기 EUCKR 여기에 숫자가 있으면 저장이 안 된 게 있다는 얘기예요. 숫자 없이 다 저장이 됐는지 확인하고 브라우저에 확인하고 브라우저에서 이상한 글씨가 나오면 제대로 작성을 하신 겁니다. 캐릭터 셋을 UTF-8이 아니라 EUCKR이라고 바꿔본 다음에
브라우저 화면에서 라이브 서버를 키는 게 아니라 제가 오픈인 브라우저로 보고 있어요. 오픈인 브라우저로 보면 얘가 이 브라우저는 외부와 통신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브라우저는 온전히 우리가 작성한 대로 그대로 해석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얘를 오픈인 라이브 서버로 보면 사실 브라우저 화면에서 글씨가 끼지지 않습니다. 자, 라이브 서버로 봐서 지금 얘는 라이브 서버에서 연 거고 옆에 건 그냥 오픈인 브라우저로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둬도 괜찮냐? 네, 절대로 안 됩니다. 웹사이트에 올린 다음에 올렸을 때 지금 깨지는 이유는 우리가 브라우저한테 잘못된 신호를 보냈어요. 어떤 신호를 보냈냐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어느 부분을 보시냐면 밑에 얘를 보세요. 이 부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지금 에디터 안에 있는 글씨 조합은 글씨가 만들어지는 그 시스템은 UTF-8이라고 한 거예요. 우린 글씨를 저 규칙대로 글씨를 썼는데 브라우저한테는 이 규칙이 아니라 한글 전용 규칙이라고 잘못 신호를 줬어요. 그랬더니 얘는 이 UTF-8의 규칙대로 글자를 해석한 게 아니라 얘 방식대로 글자를 해석했기 때문에 특히 영어 빼놓고 나머지가 다 깨집니다. 영문권의 언어 말고 다른 언어까지 모두 다 온전하게 전 세계 모든 언어가 온전하게 나오는 글자 집합은 얘뿐이 없어요. UTF-8. 자, EUCKR로 바꾸려면 여기조차도 바꿔야 됩니다. 이 UTF-8이라는 걸 클릭하면 얘를 인코딩을 다시 할 수 있거든요. 인코딩을 EUCKR로 바꿀 수 있는데 바꾸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바뀌어 있는 사이트는 옛날 사이트예요. 아까 제가 아마 그 사이트가 그럴걸? 잠깐만 또 소환을 한번 해볼까요? Maybe 그럴 거예요. 또 소환을 한번 해보면 제발 한번 볼게요. F12 눌러서 헤드와 헤드 사이에 보면 캐릭터 셋이 그렇지. 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저 때는 한글 전용 사이트들은 다 저 캐릭터 셋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메뉴에 닥 타입도 없어요. 브라우저한테 정확한 신호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럼 브라우저가 굉장히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부분 캐릭터 셋의 코드도 달라요. HTML4 형식이거든요, 저거는. HTML4 형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HTTP equiv 컨텐트 타입의 캐릭터 셋을 이렇게 복잡하게 썼어야지만 이 페이지의 캐릭터 셋이 얘다라고 해서 브라우저에 전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옛날 방식이 저렇다라는 거 한번 확인을 해드렸고요. 다시 볼게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여러분이 여기 이 타입과 이 코드가 이 글씨가 만들어지는 저 시스템과 똑같이 UTF-8이라고 저장하고 오픈인 디폴트 브라우저 화면을 다시 새로 고침해 봤습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깨짐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간혹 이제 요즘에는 그런 사이트 잘 못 봤는데요. 이 캐릭터 셋은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브라우저 화면에서 글씨가 안 깨지게 이거와 이거에 맞춰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나중에 실무에서는 뭐하고도 같이 확인을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지금 우리는 HTML, CSS에서 이렇게 웹사이트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회원가입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회원가입을 하면 우리가 그 사이트를 해킹해가지고 그 사이트에다가 나도 너네 회원이라고 HTML 조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이트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나는 홍모식이고 이메일은 뭐고 라고 해서 입력을 해서 그 사이트의 서버에다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도 글씨를 입력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글씨 집합이 얘한테도 있어요. 간혹 어떤 사이트가 있냐면 웹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특정 사이트에서 특정 폼에서 글씨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사이트 잘 없습니다. 그 사이트는 뭐가 안 맞는 거냐면 여기는 UTF-8인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는 글씨 집합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일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계정이 없으셔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혹시 다텀에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여기에다 계정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홈페이지는 일단 무료로 얘들이 기본적으로 계정 2개를 만들 수 있고 용량 각 계정마다 200메가씩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웹이 온전하게 내가 작성한 페이지가 다른 사람도 방문을 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인 지식을 잠깐 설명하면 사이트에 주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도메인과 그리고 이 사이트, 우리가 만든 사이트를 올릴 공간이 있어야 돼요. 사이트 주소와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사이트 주소는 돈 주고 만들면 블라블라블라 해서 co.kr 또는 .com 이런 식으로 주소를 만드는 게 도메인이고, 이런 도메인 플러스 공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파일을 올릴 수 batom.co.kr에 가보면 얘들이 웹 호스팅에 무료 호스팅을 줍니다. 무료 호스팅을 하면 우리가 얘한테다가 뭘 빌리냐면 파일을 올릴 공간, 디스크의 공간 200메가를 빌리는 거예요. 그 200메가 안에는 데이터베이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200메가의 공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공간이 있고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주소가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다가 내 사이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웹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얘 웹호스팅을 지금 신청할 건 아닙니다. 나중에 신청해 주세요. 제 사이트에서 한번 볼게요. 나중에 이제 이 사이트의 내용을 올릴 때 반드시 뭐를 체크를 해야 되냐면 얘들이 제공해 주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타입이 두 개가 있거든요. 여기도 UTF-8이 있고 EUC-KR이 있어요. 이 타입이 잘못되어 있고 내가 HTML 작성한 거와 이 UTF-8의 타입이 안 맞으면 사용자가 입력한 글씨들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하는 사이트에 데이터베이스의 캐릭터 셋이 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나중에 실무에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이 타입만 맞추면 일단은 오케이지만 나중에 실무에 가서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사이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저 캐릭터 세트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는 이걸 쓰는 사이트는 보여드렸잖아요. 15년 전에 만든 사이트뿐이 없어요. 최근엔 다 얘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 아니고는 여러분의 캐릭터 셋은 이렇게만 돼 있으면 됩니다. 글씨를 쓰는 곳엔 다 캐릭터 셋이 있습니다. 캐릭터 셋까지 봤으면 다시 이제 헤드와 헤드 사이에 들어갈 내용을 설명하겠는데, 좀 전에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메타가 여기 안에 헤드 안에 지금 여러 개의 태그를 쓰고 있는데 이 순서가 있냐?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코드의 순서를 바꾸는 방법이 쉬워요. Alt, 키보드의 Alt. 지금 제가 이 라인을 선택했습니다. 선택을 해봐 주세요. 키보드의 Alt를 누르고 방향키 위 이렇게 하면 어디든 움직일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방향키 위, 아래. 자, 저 메타 태그는 반드시 헤드 태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순서는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순서는. 근데 저는 보통 타이틀 밑에 많이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들 모아서 이제 쓸 거거든요. 자, 우리가 헤드와 헤드 사이에 작성해야 될 태그 중에서 중요한 태그들 몇 가지가 있는데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헤드와 헤드 사이에 필요한 태그 중에서 메타 정보에서 생명은 단연코 검색입니다. 검색이 잘 되는 사이트가 일단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게 검색이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검색이 잘 됐으면 빠르게 로딩이 돼야 합니다. 가벼운 사이트여야 합니다. 도무지 아무리 해도 웹사이트의 첫 페이지에 내용이 너무 많아서 3초 내에 안 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이트에 뭘 해야 되냐면 로딩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놔야 돼요. 로딩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본문이 나오기 전에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지금 로딩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이트가 아직 안 열리는 게 아니라 내용이 많아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라고 해서 사용자를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로딩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로딩이 안 될 거면 쟤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게 돌아가는 동안 브라우저가 다른 내용을 읽을 시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브라우저가 다 읽으면 그때 쟤는 사라지고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가장 두 번째 미덕은 빠르게 로딩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유지 관리가 편한 사이트입니다. 뭐 어디 책에도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목표, 사이트의 생명은 얘예요. 그래서 우리는 검색이 잘 되는 사이트를 우선 만들어야 됩니다. 검색이 잘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별도의, 그러니까 돈으로 해서 사이트가 검색되는 게 아니라 웹사이트의 정석대로 키워드나 설명들을 잘 작성해서
그래서 비로소 검색 엔진의 검색 결과의 첫 페이지 또는 상위에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거지.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런 것처럼 키워드 광고로 그냥 돈으로 도배를 해서 그 키워드를 검색하면 검색 광고란에 나오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돈으로 하는 거고. 돈으로 하는 거 말고. 우리가 순수하게 브라우저 검색 엔진들이 데이터를 수집해 갈 때 같은 내용이 있는 사이트라도 이 사이트가 훨씬 더 신비성이 높더라. 자료의 정확도도 높더라. 안에 HTML 태그도 잘 짜져 있더라. 그러면 이 사이트,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이 인덱스 HTML이 다른 여타의 동일한 컨텐츠보다 뭐가 올라가냐면 검색 지수가 올라가요. 검색 지수를 높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검색 지수라고 하면 사이트의 점수예요. 이 사이트가 얼만큼 내용이 충실하고 HTML 웹표준에 맞춰서 잘 정리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넣을 키워드와 설명에 다른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냐 적어보겠습니다. 키워드부터 먼저 해볼게요. 메타 로 열고 닫는 태그라고 했고 메타 안에다가 name, content 이렇게 동일한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name이라는 항목 안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keywords. 이 사이트를 대표하는 검색어가 뭐냐? 이 사이트를 대표하는 검색어는 만약에 지금 얘 갤럭시 12라고 한다면 뭐 특징을 잘 모르지만 카메라, 고해상도, 멀티태스킹 뭐 이런 건 다 되겠지? 뭐 보안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는 키워드로 검색하는 유저가 있다고 한다면 스마트폰 보안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당 키워드로 검색하는 유저가 있으면 이 사이트가 100% 검색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검색이 될 확률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키워드도 안 넣었어. 그럼 검색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이든 또는 구글에다가 나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찾아와 줄래라고 하지 않는 이상 웹사이트든 우리 사이트를 수집을 영영 안 해가진 않습니다. 그 로봇들이 검색 엔진에는 여기서 말하는 검색 엔진들은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을 말해요. 구글 기타 검색 엔진 많이 있습니다. 이 검색 엔진들은 다 자체 로봇이 있어요. 저 로봇들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로그램이에요. 로봇 프로그램이 있어서 얘들이 하는 일은 웹사이트에 오랜만에 써보는데 웹사이트 바다, 이 웹사이트 바다에서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인덱싱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1번의 사이트에는 A라는 사이트가 있고 A라는 사이트에는 키워드로 어떤 게 있고 키워드가 어떤 게 있고 그리고 거기 안에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고 거기 안에서는 페이지의 링크는 어디로 걸리고 이런 것들을 싹 인덱싱 목록화한다는 얘기예요. 쭉 목록으로 수집을 해놓습니다. 저 프로원들은 하는 일이 모든 웹사이트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걸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쌓는 게 일이에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네이버든 다음이든 구글 서버에 자체적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걔들 사이트에다 직접 등록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검색 엔진 최적화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만 그거 외에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인덱싱, 목록을 얘들이 만든다고. 목록화를 해요. 그럴 때 키워드, 여기 있는 이 키워드를 수집을 해갑니다. 자, 이 키워드를 근데 만약에 잘못 입력하면 이제 이 본문 안에는 갤럭시 12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있을 거란 말이죠. 스펙이니 뭐 화면 카메라의 스펙이니 멀티태스킹은 어떤 게 할 수 있는지 3개, 4개를 한꺼번에 띄워서 한 화면에도 띄워줄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안에 없는 내용을 만약에 이렇게 써요. 난리 났었죠? 줄 서서 먹겠다고. 자,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BTS를 검색하는 유저가 많을까요? 아니면 갤럭시 12라는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 또는 갤럭시 카메라로 검색하는 유저가 많을까요? 당연히 BTS가 많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이트는 검색될 확률이 원래는 제로에 가까웠었는데 거의 100% 되겠네요. 그죠? 이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 키워드보다 훨씬 더 많은 키워드 검색될 확률이 있습니다. 전 세계 키워드 1위. 뭐라 생각하십니까? 키워드 1위. 키워드 1위는 얘예요. 인터넷이 생기자마자 가장 먼저 생긴 키워드. 얘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키워드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 사이트는 검색될 확률이 정말 높아지겠네요. 이 사이트 정말 성공할 것 같아요. 성공 못합니다. 검색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초반엔 될 수 있어요. 초반엔 될 수 있지만 이 사이트 본문에
얘와 관련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트는 품질 지수가 뚝뚝 떨어집니다. 야, 니네 사이트에 갔더니 이 내용이 없던데? 얘에 대한 내용이 없던데? 그러면 이 내용도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 사이트는 찍힙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키워드를 오용, 남용, 어뷰징이라고 해요. 키워드 어뷰징을 해버리면 그 사이트의 품질 지수는 오히려 깎여서 검색이 오히려 안 되는 사이트가 돼버립니다. 옛날에 이런 거를 정말 많이 했어요. 퍼블리셔들이. 곳곳에 숨겨가지고 이 키워드가 그러면 이 내용이 도면에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막 수십 군데에 숨겨놔요. 근데 화면엔 안 나오게 해놔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꼼수를 쓰기도 했어요. 그래도 안 돼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아니 됩니다. 본문과 반드시 연관이 있는 키워드로 그것도 적절하게 넣어야지. 이 사이트 안에서 이 카메라는 키워드가 100개 있어. 화면에 실제로 나오는 건 10개뿐이 안 되는데 100개를 넣어놨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또 찍힙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이런 말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설명할 리가 없다라고 해서 당연히 또 찍힙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적절하게 잘 쓰셔야 돼요. 키워드 어뷰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글씨를 조금 길게 썼더니 끝부분이 잘려서 잘 안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렇다고 엔터를 때리시는 거 아니에요. 엔터 때리지 말고 넘치면 자동 줄넘김을 켜겠습니다. 계속해서 쓰면서 필요한 단축키들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Alt 플러스 Z, Z입니다. 그러면 끝부분이 넘쳐서 이거를 이렇게 껐다 켰다 해서 볼 일이 꽤 많이 생깁니다. Alt Z 해볼게요. 그러면 저 보안이라는 글씨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누르면 한 줄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어요. 자, 일단 저는 줄넘기 되게 해서 볼게요. 자, 키워드와 마찬가지로 이 사이트가 검색이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똑같이 해볼게요. 메타 name content라고 해서 똑같은 컨셉으로 하나를 더 만드는데, 자,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자, 똑같은 녀석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화면과 같이 작성을 해 주십시오. 자,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또는 얘가 길면 사실 이렇게 드래그 하다가 삐끗하면 아, 여기가 아닌데 다시 해야지 이렇게 해서 불편하단 말이죠. 가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여기 첫 번째 커서가 있을 때 Shift를 누르고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원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느 프로그램이나 다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의 End를 누르면 끝에까지 한꺼번에 선택을 하실 수 있겠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End에서는 다시 Shift의 Home을 누르면 앞에까지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빠르게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우스의 드래그는 실수할 확률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똑같은 구조인데 하나를 더 만들 거기 때문에 Alt, Shift, 방향키 아래, Alt, Shift, 방향키 아래. 그러면 똑같은 게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줄 복사, 생성, Alt, Shift, 방향키 아래, 네, 이렇게 하시면 복사본을 만드실 수 있어요. 제가 왜 두 개를 만들었냐면 일단 키워드 좀 전에 봤고 이번에는 description을 볼까 합니다. description 보겠습니다. 자, description은 문장으로, 좀 전에는 키워드로 이 사이트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뭐뭐다 라고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이번엔 문장으로 하는 겁니다. 문장으로 해보도록 하죠. 그냥 키워드로 되어 있던 것들을 뭐 연결해도 되고, 멀티태스킹이 되는 고해상도 카메라, 핸드폰, 스마트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문장으로 써볼게요. 안에 코마가 없어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키워드가 어뷰징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브라우저의 그 검색 엔진 로봇들은
뭐를 더 신중하게 보냐면 저 설명란에 있는 문구를 더 신중하게 봅니다. 문장으로 장난칠 일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얘를 더 이 키워드보다는 얘를 더 신경을 써서 수집을 해갑니다. 자, 디스크립션까지 이렇게 봤고 마지막 한 줄은 지금 이 페이지를 우리가 PC에서 주로 확인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서핑할 때 웹사이트를 돌아다닐 때 가장 많이 쓰는 건 사실 핸드폰이거든요. 그죠?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훨씬 더 많이 본단 말이에요. PC로 하는 것보다 이동 중에 볼 때는. 그러면 핸드폰이나 태블릿에서 봤을 때 이 사이트에 반드시 필요한 코드가 뭐가 있냐면 뷰포트가 있어요.